김한태 대표님 모시고 뉴스 안테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한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지난주에 힐링하신다고 어디 힐링. 여행 다녀오신다고 안 했나요? 여행은 아니고요. 예. 그 1박 2일 그 자전거 타고 군산을 갈 계획을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예, 수요일하고 목요일 1박 2일에 걸쳐서 뭐 아직은 계획인데 네. 뭐 가능하면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자전거 또 1박 2일 하시려면 또 체력이 또 있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한 100, 한 2, 30km 되니까요. 뭐 한 250km 정도 네네. 뭐 되지 않을까. 뭐 250km, 300km. 뭐. 연일 음주에 고생이 많으신데 체력이 되시려나 체력은 됩니다. 예, 한번 보시죠. 스트롱맨이십니다. 어쨌든 그 뭐 꼭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나름대로 몸도 좀 한번 바꾸고 네. 마음도 좀 한번 바꾸자 이런 생각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요. 가볍게. 어쨌든 이번 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방한 앞두고 있잖아요. 예. 일본에 가가지고 지금 대단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뭐 최고의 대접을 최고의 대접. 골프도 치고 예. 그리고 뭐 모자도 특별히 맞춰가지고 그래서 사인도 하고. 붕어밥도 주고. 네. 아마 그래도 다음 주 이번 주 내일부터는 모든 뉴스가 예. 그 뉴스로 뒤덮지 않을까.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최고의 대접을 지금 하겠다는 건데 네. 이제 일부 뭐 또 트럼프를 반대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시위도 또 준비가 돼 있고 네. 청와대에서는 손님은 잘 맞아주는 게 예의다. 네네. 조금 자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어쨌든 양쪽의 그 주장들은 뭐 다 각자의 주장들이니까 또 네. 일견 또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니까 뭐 그 행사에 방해되지 않고 네. 한다면 그런 것도 좀 괜찮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방안에 대한 뒷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예, 제가 준비를 그 해주시고요. 트럼프하고 한번 또 예. 가능하면 통화를 한번 해서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메일 보내면 되죠. 트위터로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아마. 트위터로? 네, 트위터로. 자, 그럼 오늘 지역 댓글 정과 다시면 되겠습니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민주당 광역단체장 출마할 때 그 이제 시도 당위원장들을 이제 사퇴를 지금 120일 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예. 좀 당겨서 사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네. 정당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이 보통은 대선에서 패배를 하면 정당 쇄신, 뭐 혁신, 발전 이런 걸 하는데 네. 민주당은 이번에 아주 특이하게 그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네. 우리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래서 이제 정당발전위원회를 했는데 그 최재성 위원장이 네. 그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광역으로 나갈 때는 광역단체장 나갈 때는 그 지역 위원장, 네. 시당 위원장, 도당 위원장은 좀 일찍 사퇴를 해야 된다. 왜? 그걸 흔들고 자기가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선수로 나가면서 심판까지 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1년 정도를 기한을 두고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1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6개월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취지는 뭐 지난번도 설명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광역 단체장만 그렇다는 그렇죠.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지역 위원장, 예. 지역 위원장들은 당원 당규에 보면 이제 120일 전에 이제 사퇴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사퇴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 구청장, 뭐 구의원, 시의원들이고 네. 이거는 이제 광역 단체장은 조금 더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또 공정한 게임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6개월이 결정이 되면 12월 말이에요. 1월 한 12일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뭐 여러 군데 뭐 다 걸려 있겠지만 대전시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권수택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들이 결정이 되는데 그 선수의 그 후보 중에 박봉계 위원장도 이렇게 항상 들어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쪽 저 위원장님의 측근이라고 하는 뭐 인사를 저기 있잖아요. 우리 유성구에 이성구에 유성구에도 이성구 이상민 의원 말고 일단 박봉계 의원 시당 네. 시당 위원장은 저기 지금 현재 박봉계 의원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박봉계 위원장이 나갈 당협위원장도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예? 당협위원장은 해당은 안 되고 시당 위원장, 시당 위원장, 도당 위원장, 도당 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네, 시나 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지역위원장이야 뭐 자기 지역 예를 들어 유성 갑 유성을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그 위원장 시도당 위원장이 지금 시당 위원장이 지금 박범계 의원이신데 박범계 의원의 그 측근이란 모 인사를 만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의원님은 나가실 계획이신가? 했더니 단호하게 그럴 계획은 아직 없으시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뭐 본인이 나간다 안 나간다를 떠나가지고 자꾸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니까 선언하셨잖아요. 아니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아니고 공식적으로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얘기할 단계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전 절대로 대전시장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박병석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시장 선거에 나가려면 이제 6개월 이내 사퇴를 해야 되니 그렇죠. 올 연말 되면 그때쯤이면 이제 결정이 나겠다. 그렇죠. 네. 그때쯤이면 이제 선수 정리가 된다는 된다 거죠. 이거죠. 그러면 이제 박병석 의원은 안 나오신다 그랬고 예. 박범계 의원은 그때 정리가 될 거고 네. 그리고 이상민 의원은 이제 그 시장이 이제 만약에 어떤 그 거리가 됐을 때는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6개월 이전 사퇴라는 것도 아직 그냥 검토지. 아직 정해진 건 검토인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은 전체적으로 결정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관전 포인트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짚어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은 6개월 이전에 사퇴 시한이 못 박히면 면, 박범계 예. 의원이 시장 선거에 나가고 안 가고는 12월 중순이면 정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범계 의원 또 이상민 의원이 권선택 현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좀 불만이나 뭐 네거티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선긋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게 지금 문제가 계속 좀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좀 네. 전에 이제 박범계 의원이 과연 시장에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런 데서 자꾸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권선택 시장이 이번에 이제 얼평공원에 대한 네.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 중에 일부가 박범계 의원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아예 사전 차단을 한 거죠. 시당에서 그 논평을 내버렸어요. 네.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논평을 냈는데 바로 이어서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이상민 의원 계열의 네. 김동섭 의원이 또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월평공원 된다. 공론화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의회. 근데 그 김동섭 의원이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간 위원회에서 예. 그걸 해결을 못하고 예. 그 결정이 났단 말이죠. 발언했다는 얘기도 안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을 못하고 나와서 다시 자기가 있던 위원회에서 했던 거를 이걸 안 된다 하고 다시 뒤집어 엎는 게 과연 말이 되냐. 그리고- 이런 지금 문제의식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네. 과연 그러면 김동섭 의원은 독자적으로 했느냐. 이상민 의원의 어떤 그 암묵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그 합리적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들이 9명인데 네. 9명 몇 면이 서구 쪽하고 물론 이제 거기가 관계가 돼 있으니까 서구 의원들이 많이 포함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나누자면 박범계 계와 네. 이상민 계의 의원들이 다 포진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기현, 송대윤 의원 같은 경우는 유성 쪽이죠. 네. 유성 쪽인데 사실 지금 서구 의원들은 특히 이제 서구의 그 갈마 또는 박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책임성도 느낄 거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도 상당히 이제 강하게 나와야 될 부분이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강하게 나올 뭐 꼭 굳이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나온 거는 어떤 이상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의 이제 그 지원 사격 뭐 이런 형식으로 좀 띈 게 아니냐.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새로운 어떤 계파 정치가 이제 대전에 시작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또 관측도 이제 이게 공동 결의안이 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되면 예. 사실은 이제 강제성은 없는 거고 예. 되면 그런 것을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공론화를 위한 과정들은 밟아야 되는 겁니까? 공론화를 그거는 이제 결의안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제 결정해야 될 문제고. 이거는 의회에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의회에 이거를 승인을 받거나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달을 하고 시장님이 뭐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하는 거고 공론을 다시 밟아서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일단은 시의회에서 가결이 된 사안을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무시는 못하죠. 예. 그럼 앞으로 지금 올해 연말이나 저기 뭐야 그 우리도 예산 있고 다 있으니까 네. 그런 데서 여당이 지금 그 어떤 협조를 못 받으면 뭐 이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볼 것은 아무리 같은 당이라도 어떤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또 이 과정에서의 약간 좀 공론화 부분이 약했다라는 것들을 의회 의원들이 제기하는 건 좀 민주주의적 그 입장에서 바람직한 게 아닌가요? 바람직하죠. 사실 예.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자기 지역구면 지역구를 위해서 정말 지역구 그 국민들이 이런 걸 원한다. 네. 라면 적극적으로 싸웠어야 되고 정말 이런 공론화가 필요했다면 김능섭 의원은 그야말로 거기서 결정되기 전에 그 전에 이런 공론을 먼저 하자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그거는 무시하지 못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뭐 반발하겠냐? 네. 뭐 같은 당인데 뭐 그럴 수는 있었을지 않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서운한 그런 거죠. 네, 서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범계 의원 측은 뭐 어쨌든 시당 위원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지만 김능섭 의원은 이제 사사건건 지금 부딪히는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한 그거는 게 사실이죠. 그러네요. 네, 공론의 장에 형식적으로 만들어 제도화돼 있는 곳에서는 발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네. 그게 끝나고 나서 별도의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거네. 이게. 그래서 이건 좀 그래서 정치적 이슈, 정치적 어떤 그런 제스처가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뭐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 바람직한 거는 뭐예요, 그러면? 바람직한 건 사실은 이 얘기가 벌써 두 번이나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 이게 조건부 가결이 된 건데 두 번의 그 부결이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문제를 매듭을 짓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매듭을 졌어야죠. 근데 그거를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사실은 시에서 시도를 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이런 식이면 빠지겠다. 그리고 시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그런 어떤 그 이슈를 덮는 상태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또 불거지는 거죠. 이런 이게 거. 이제 월평공원 문제는 오래된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환경단체들은 꾸준히 끊임없이 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해왔고, 예. 근데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죠. 예.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1차, 2차 부결되고 3차까지 조건부 승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좀 부재했다라는 게 또 지역의 여러 그렇죠. 지적들이에요. 예. 예. 그런 어떤 소통의 좀 부재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정책은 결정이 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뭐 부결이 됐든 가결이 됐든 정책이 더 이상 그 늘어지는 건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결이 됐더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되는 거는 아닌가요? 물론 이제 더 해야죠. 최종적으로 또 몇 가지 또 그 단계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대전 정가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새로운 판을 좀 짜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좀 있네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기자들이 이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요즘에 이제 그걸 포괄적으로 이상민 계열, 뭐 박범계 계열, 박병석 계열 이런 식으로 계열을 이제 짜줬어요.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자기 지역구의 의원이죠. 아니, 공천권이 있으니까. 네, 자기 지역구의 의원이지만 그게 이제 사실은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대덕구에서 지금 문제가 새로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은 어차피 자기 지역 위원장이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계열이 맞고 근데 대덕구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대덕구의 그 지금 뭐 지역위원장부터 네. 뭐 구청장 혹은 뭐 그 각 시구의원들 후보들까지 서로 이제 그 자기 쪽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혹은 자기 쪽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게 하는 그런 이제 액션들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이제 박정현 의원이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박범계 계열의 이제 그 의원이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면서 박범계 의원이 대덕구의 어떤 그런 뭐 세판짜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나오니까 또 박병석 의원과 이상민 의원 쪽에서 이번에 지역구 위원장을 뽑을 때 또 뭐 인사를 또 추천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대덕구의 판세가 지금
사실은 외부의 그런 위원장들의 어떤 각축정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 지금 이제 원외 위원장이 대덕구는 지금 부재고, 부재죠. 예, 예. 직무대행이고, 그다음에 통고하고 이제 충구가 원외죠. 원외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뉴스에 나왔던 게 이상민 의원이 유성구의 행사가 아닌 중구 예. 구리공원에서 있었던 그 개장기념 행사에 참석을 해서 좀 이례적이다. 그리고 이제 권선 중구청장하고의 예. 굉장히 친분을 과시하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구라는 또 지역 또한 이상민 의원이 어느 정도 본인 쪽에 이렇게 개파 형성을 하는데 그 구도를 만드는 게 아니냐. 제가 이런 전에 거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대선 때 네. 그 이상민 의원이 가장 활발하게 지역을 다녔어요. 네네. 그래서 진짜 7개 지역에 서구 갑 지역만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니면서 그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아침에 또 저녁 때 이렇게 운동할 때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열심히 또 뭐 연설을 하고 하셨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중구에 대한 그 애정 이런 것도 각별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상민 의원도 지금 세 판짜기에 들어간 것 같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대전의 그 이산화질소 대기 오염 농도를 조사한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5개 자치구 중에 지금 대덕구 오염도가 지금 3년 연속 예, 최고.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예, 하네요. 최고라고 해서 최고 좋은 게 아니고 가장 나쁜 거죠. 그러니까 대덕구의 지금 이산화질소 농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순인데 이게 그 대전 충남 녹색연합하고 이제 한국가스공사 대전 충청 지역본부가 그 250명 정도 시민과 함께해서 140군데를 찍어서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했는데 이산화질소가 대덕구가 지금 47.4 ppb. 그러니까 파트 퍼 빌리언이라 해서 보통은 우리가 많이 쓰는 게 ppm을 쓰지 않습니까? 파트 네네네. 퍼 밀리언. 그거보다 훨씬 더. 밀리언은 100만 분의 1이고 빌리언은 이제 10억 분의 1입니다. 네. 그 10억 분의 1의 어떤 그 농도 그 단위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는데 대덕구가 47.4 ppb로 가장 높게 안 좋게 나타났죠. 대덕구가 왜 제일 높을까요? 지금 뭐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있고 그 네. 산업단지에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이제 아무래도 경유차 혹은 옛날 그 오래된 차, 화물차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 사실은 3년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4년 전 빼고 5년 차, 6년 차도 계속 1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상위권이 계속 와 있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때부터 뭔가 대책과 대안을 세워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끊임없이 그냥 그 대책 없이 놔뒀다. 이거는 지역 정치인들이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슈로 제가 앞으로 종합적으로 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그 종합 대책을 대책들이 해야죠. 나와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대전시에서도 작년에 종합 대책을 이제 마련했는데 네네. 사실은 대덕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합종연횡. 예. 예. 이거 안 해줍니까? 식상해서 이제 힘이 쫙 빠지는데 이 해줘 힘이 쫙 빠지는데 합정연행이 뭐 그렇죠. 합하고 뭐 또 나누고 그다음에 뭐 이합집산하고 비슷한 그런 얘기인데 오늘 아마 아마 바른정당 그 탈당 때문에 이 얘기 나온 예 것 같은데. 이제 때가 된 거죠. 음. 드디어 이 선거 때만 되면 움직였어요. 이 철새들이 이제 쫙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갈까? 여기서 합종연행, 이합집산, 뭐 아니면 뭐 해쳐 모여, 아니면 뭐 철새들의 향연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옛날에 그 저기 중국의 전국 시대에 나왔던 얘기라고 하는데 합종연행이 네. 어쨌든 죽지 않으면 죽인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어떤 그 각오들이 있는 거예요. 요때쯤이면 정치가 그래서 너무 무섭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이 혹은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철새들의 그 계절이 돌아와서 오늘 키워드 합종연행 이렇게 그럼 김무성 전 대표는 큰 철새죠. 왕철새. 예. 군단을 거느리고 군단을 9명이면 상당한 군단이죠. 예. 예. 군단을 거느리고 지금 쫙 날아가지 않습니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남아 있는 12척에서 11척 남았네요. 예. 유승민 의원
예, 신 에게는 아직 신에게는 아직도 열한차게. 예. 예, 과연 살아남아서 또 다른 어떤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터뜨릴지. 예, 저는 지켜봐야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뭐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뭐 어떤 그 자기 원칙을 너무 세게 가져가기도 하지만 예, 정말 괜찮은 보수 그런 어떤 그 정직한 보수 우리 뭐 민주당이라서 뭐 다 좋은 그런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뭐 보수라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정말 괜찮은 보수가 한번 살아남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 쭉 빠졌네. 네,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전 지역에서도 좋은 선택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